유전자를 편집하고 인공심장을 만들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인이 고통받는 허리디스크는 아직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닳아버린 디스크를 다시 젊게 만드는 치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는 디스크 안에 세포를 넣고 젤로 수분을 되살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허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시대는 언제 올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첫 변화는 2030년 전후에 시작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은 그보다 훨씬 늦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실패했고 언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요통 환자는 2020년 약 6억 1900만 명이고 2050년에는 8억 43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원인이고 요통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2021년 질병부담 연구 기준입니다. 같은 연구진의 2025년 논문은 2050년 약 8억 9천만 명으로 조금 다르게 적었습니다. 허리 문제는 개인의 노화가 아니라 의료비와 돌봄 비용의 문제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간병과 재활 비용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노인의 허리 통증은 디스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뭉쳐 부르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7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하나를 되살려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영상을 모아 분석하니 20세에서는 37%, 80세에서는 96%가 디스크 퇴행 소견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값은 80세를 찍어보니 96%였다는 뜻이 아니라 33개의 연구 3110명을 모아 연령별로 모델링한 추정값입니다. MRI에서 디스크가 닳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증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는 3가지입니다. 약물과 운동과 재활로 통증을 관리하고 튀어나온 디스크나 두꺼워진 뼈와 인대를 제거해 신경 압박을 풀고 불안정한 척추를 나사와 뼈로 고정합니다. 내시경과 현미경 감압술은 절개와 조직 손상을 크게 줄였지만 어느 것도 낡은 디스크를 다시 젊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공 디스크도 기계장치로 바꾸는 기술이지 생물학적 재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이 치료가 가장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미국 FDA 인공 디스크 허가 문서에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그리고 뼈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금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발전한 기계적 해결책조차 노인을 비켜갑니다. 이제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가장 앞선 것 중 하나는 디스크 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디스크제닉스의 레보누프템셀은 기증자의 디스크 조직에서 얻은 정우세포를 배양해 손상된 디스크에 한 차례 주입합니다. 이 세포가 프로터글리칸과 세포외기질을 만들어 내부의 수분과 구조를 복구하도록 유도합니다. 회사는 T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조절 기능도 함께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임상은 미국 13곳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했고 고용량군에서 52주의 통증이 62.8% 줄어 104주까지 유지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62명을 대상으로 3상이 진행되고 있고 대상은 경도에서 중등도의 단일 분절 퇴행성 디스크 환자입니다. 1차 평가 완료는 2027년 11월, 전체 시험 완료는 2028년 11월 예정입니다. 52주 평가 뒤 52주를 더 추적하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논문 초록에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함께 있습니다. 세포 없이 운반액만 주입한 대조군에서도 통증이 52.8% 줄었습니다. 고용량군의 62.8%와 차이는 10%포인트입니다. 운반액 대조군은 10명뿐이라 해석에 한계가 있지만 이 숫자는 이 분야의 가장 큰 난관을 보여줍니다. 디스크에 바늘을 넣어 무엇이든 주입하면 그 자체로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3상은 운반액 대신 바늘만 넣는 가짜 시술을 대조군으로 두고 108명 대 54명으로 배정했습니다.
그 초기 시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였습니다. 37살의 디스크에서 나온 숫자를 여든 살의 허리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중대 이상 반응 4건은 전부 대조군에서 나왔고 2026년 6월 독립감시위원회는 3상을 수정 없이 계속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하이드로젤입니다. 물을 흡수해 부피와 탄력을 유지하는 소재를 디스크에 넣어 충격 흡수와 높이를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개발사인 미국 리젤텍은 이것을 수액 치환이 아니라 수액 증강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수액을 제거하지 않고 열에 녹아 액체가 된 젤을 넣어 남아있는 조직과 결합시킨 뒤 식혀서 굳힙니다. 한국에서 인공수액 치환은 과거에 실패한 별개의 기기 분류이므로 그 이름을 쓰면 완전히 다른 기술로 오해받습니다. 초기 사람 대상 연구는 20명에게 29개 분절을 치료했고 통증 점수 중간값이 7에서 1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225명 규모의 확증 임상이 진행 중이고 전체 완료는 2028 연말 예정입니다. 한계는 젤이 빠져나올 수 있고 찢어진 섬유륜을 복구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20명 연구에는 통증 수치와 나란히 놓아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대 이상 반응이 5건 발생했고 그중 4건이 시술과 관련 있다고 판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소개한 학회 보도자료에는 안전성 수치가 전혀 없고 젤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했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통증 7이 1로 줄었다는 문장만 옮기고 이 숫자를 빼면 그건 보도가 아니라 홍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청자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젤은 2025년 5월 21일 유럽에서 3등급 의료기기로 CE 마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시험 단계인데 유럽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로 제시된 75명 데이터는 공개된 임상 등록 기록과 맞지 않아 이 편은 개발사 발표로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프로그램은 앞에 2가지가 아닙니다. 호주 메소블라스트의 렉슬레메스트로셀은 중간엽 정우세포와 히알루론산을 섞어 디스크에 한 차례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확증 3상이 2026년 8월 16일 환자 투여를 완료했습니다. 회사 발표로는 350명이 무작위 배정됐고 최상위 결과는 2027년 중반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전 3상은 주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404명이 참여한 그 시험에 대해 파트너였던 그린엔탈은 2021년 2월 주요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2026년 1월 FDA가 12개월 통증 감소를 유효성 근거로 인정했다는 쪽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발사 설명만 옮기면 공개된 기록과 어긋나고 실패만 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시험의 근거를 빼는 것이 됩니다. 이 시험의 1차 평가 변수는 통증이고 MRI에서 디스크가 되살아났는지가 아닙니다. SB01은 TGF-베타 신호를 차단하는 7개 아미노산 합성 펩타이드입니다. 417명을 대상으로 한 3상에서 2025년 8월 1일 주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개월 시점에 통증과 기능을 가짜 시술과 비교하는 설계였습니다. 치료군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가짜 시술을 받은 대조군의 통증도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회사는 가짜 시술 반응이 이 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병원별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 범위의 반응을 보인 병원만 모은 227명 분석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부분 집합 분석이라 전체 결론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엔솔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27 펩타이드이고 유한 양행이 YH14618로 개발하다 국내 임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뒤 미국 회사로 라이선스 아웃됐습니다. 즉 2025년의 3상 실패는 이 물질의 2번째 실패입니다. 허리 통증은 원인이 한 구조물에만 있지 않고 침습적 가짜 시술의 위약 효과가 크고 MRI 변화와 통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내부에는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고 퇴행이 진행될수록 내부가 산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포만 넣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젤만 넣으면 기계적 기능은 보충하지만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찢어진 섬유륜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재생치료는 정우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하이드로젤이 세포가 살 자리를 제공하고 섬유륜 봉합이 새는 것을 막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의 디스크 치료제는 하나의 주사제가 아니라 세포와 재료와 약물이 결합된 제품이 될 것입니다. 세포와 기기와 약물이 한 제품에 들어가면 심사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음 단계는 세포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디스크 세포의 행동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번 투여해 퇴행을 수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대부분 세포와 동물 실험 단계입니다. 2026년 5월 학술지에 실린 노화세포 제거 연구도 생쥐 모델입니다. 임상시험 등록 기록을 훑어봐도 디스크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2상이나 3상 규모의 유전자 치료나 노화세포 제거 프로그램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엑소좀도 같은 범주에서 연구되지만 FDA 기준으로 승인된 엑소좀 제품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디스크 주입 임상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세포치료도 젤도 아닙니다. 미세화한 수액 조직을 동종 이식하는 496명 규모의 제품인데 무작위 유효성 입증 없이 미국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여러 보험사가 연구 단계로 분류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치료도 권하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시술이 이미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숫자를 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로 척추질환 환자는 2021년 1131만 명, 인구의 22.0%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이의 방향입니다. 평균 진단 연령은 10년 사이 41.8세에서 36.9세로 낮아졌고 평균 수술 연령은 55.1세에서 60.5세로 높아졌습니다. 2021년 신규 환자 118만 명 가운데 47만 명, 40%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로 2024년 일반 척추 수술은 20만 2,099건인데 건수로는 백내장에 이어 2위지만 총진료비는 9,570억 원으로 모든 주요 수술 가운데 1위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아닌 시술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2020년 1조 6,267억 원에서 2024년 3조 2,960억 원으로 4년 만에 103% 늘었습니다. 한 환자가 1년 동안 24개 기관에서 1,124회 시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국제적인 권고가 반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영국의학회지는 만성 척추 통증에 대해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와 신경차단, 고주파 절제를 포함한 13가지 중재 시술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3월 18일 34개 학회가 철회를 요구했고 영국의학회지는 거부했습니다. 이제 시간표입니다. 첫 구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가 대중화되기보다 어떤 기술이 허가 단계까지 살아남는지가 결정됩니다. 2027년 중반 메소블라스트 3상 결과가 나오고 2027년 11월 디스크제닉스 3상의 1차 평가가 끝나고 2028년 11월 전체 시험이 끝납니다. 하이드로젤 확증 임상도 2028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SB01의 실패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2029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3상이 성공하고 허가심사와 생산시설 검증이 순조롭다는 조건에서 2030년 전후 미국이나 유럽에서 첫 디스크 재생 치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초기와 중등도, 퇴행, 단일 분절,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로 명확한 경우로 제한될 것입니다. 임상 실패와 제조, 보험, 치료비 변수가 남아있고 이미 3상 하나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2033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첫 제품들이 효과와 한계를 드러내면 세포와 지지체와 염증 조절, 약물과 섬유륜 봉합을 결합한 2세대 치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스크 높이를 유지하고 퇴행을 억제하고 수술 시점을 늦추고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가장 큰 가치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80대 환자를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50대와 60대에 치료해 70대와 80대의 중증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신규 환자의 40%가 20대와 30대이고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의 실제 대상입니다. 노인의 허리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려면 디스크만 재생해서는 부족합니다. 여러 분절의 디스크를 되살리고 후관절 연골을 복원하고 두꺼워진 인대와 뼈를 되돌리고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척추 정렬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복합 척추 질환을 생물학적으로 되돌리는 시점은 빨라도 204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마저도 여러 기술을 조합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합니다. 허리 디스크 재생 시대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3상이 성공한다면 2030년 전후에 첫 세포 치료나 하이드로젤 치료가 실제 진료에 들어올 수 있고 가장 먼저 답이 나오는 것은 2027년 중반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가 처음부터 심한 협착증과 골다공증을 가진 80대 노인의 허리를 정상으로 되돌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라 부르는 병은 7가지이고 재생치료가 겨냥하는 것은 그 중 하나입니다. 가장 발전한 시험조차 참가자 평균 연령이 37.9세였고 3상까지 간 약 하나는 이미 실패했으며 그 물질은 한국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첫 수혜자는 디스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인 40대와 50대 그리고 비교적 초기 단계의 60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노인의 허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노인이 된 뒤 망가진 척추를 모두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10년이나 20년 앞서 퇴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규 척추 질환 환자의 40%가 20대와 30대라는 숫자는 그래서 경고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2030년은 완치의 해가 아니라 허리 디스크를 잘라내던 의학이 다시 살리는 의학으로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치료를 권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리가 아픈 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확인된 진단과 치료를 의사와 상의하는 일입니다.